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로 요동을 치는 분야 중 한 곳은 자동차 업계입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처럼 기아차도 지난 9월 10억 달러를 들여 멕시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임금이 저렴한 멕시코에서 생산해 무관세로 미국에 차를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 생산량의 60%는 미국에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남미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미국 판매 시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당장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언이었는데 실제로 GM은 멕시코 엔진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할 정도로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 후 현대 기아차 주가가 2거래일 연속 3% 내외로 하락한 것도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트럼프 당선은 자동차 수출뿐 아니라 내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주장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실패한 협정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통상정책은 의회와 대통령이 분점하고 있고 미국 내수가 살아나면 국내 수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어 트럼프 당선에 따른 관련 업계 영향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홍역을 앓고 있는 삼성그룹이 설상가상 트럼프 리스크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 삼성의 주요 사업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수상한 자금 지원으로 세간의 불편한 눈초리를 받고 있는 삼성. 또 하나의 돌발 악재를 만났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권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삼성의 IT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는 등 규제 강화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결함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갤럭시 S8 등 신제품 출시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S8이 기존 예상보다 2달 늦은 4월쯤 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자뿐만 아니라 경기를 많이 타는 다른 사업군들도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면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 이에 삼성물산은 건설과 패션, 대표 사업군 모두 불필요한 부서를 줄여 선제적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기업 공개를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트럼프 집권 후 그나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계열사로 꼽힙니다. 트럼프 집권 후 미국 정부가 약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면 제약, 바이오 기업의 매출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트럼프 리스크, 두 대형 태풍을 동시에 만난 삼성그룹이 위기는 넘고 새로운 기회는 잡는 묘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검찰이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했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대 당사자들에게 기금 모금 과정에서의 박 대통령의 역할과 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류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단순 문화 융성을 위해 대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당시 구체적으로 언급한 재단이 추후 설립된 미르 K스포츠재단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 막후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있었고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사실상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검찰이 나섰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두 재단에 출연한 53개 모든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담회 이후 박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7명의 대기업 총수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공개 면담에서 개별 기업의 민원 사안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이를 들어주겠다는 암묵적 동의 아래 출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차은택 씨가 CJ그룹이 참여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서 직접 요직을 차지하고 이권을 챙기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관여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차 씨가 작년 2월 개소한 문화창조융합센터 출범 당시엔 센터장 자리를 K컬처밸리에서는 공연 총감독 자리를 요구했으나 CJ가 모두 거부하자 CJ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차 씨는 2014년 8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서 지난해 4월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우려됐던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직접 관리하는 선박 42척에 승선 중이거나 휴가 또는 대기 상태인 해상 직원들에게 10일자로 일괄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이날 예고문을 받은 560명가량은 한 달 후인 12월 10일에 한꺼번에 해고됩니다. 가압류된 선박에 탄 선원들은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배에서 내리면 해고되고 매각 대상 선박의 선원들은 인수한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한진해운 종사자와 연간 산업까지 합치면 실직 규모가 10,000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해외 직구족이 기다리는 초대형 할인 행사가 2개나 있습니다. 중국의 광군제가 11일 하루 동안 진행됐고 오는 25일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막을 올립니다. 직구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을 노은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광군제의 특징은 싼 제품을 더 싸게 파는 겁니다. 중국 제조사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IT 주변기기, 드론 등을 노려봄직합니다. 알리바바의 해외 직구 전용 온라인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면 한국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광군제인 오늘 하루 동안 배송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오는 25일 포문을 여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선 TV 같은 고가 제품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인 블랙프라이데이닷컴에 접속하면 업체별 할인 품목과 최대 80%에 이르는 할인율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직구는 배송과 세금, 환율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국제 배송이 불가능한 고가 제품은 미국 현지에서 물건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주는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때 배송 대행지를 잘 골라야 하는데 미국은 주마다 소비세를 매기는 품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배송된 직구 물품은 합해서 $200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트럼프 당선 충격에 환율이 연말까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싸지 않은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달러로 해야 환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붙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평소 화재와 구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소방관들이 방화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화상 환자들을 돕기 위한 이른바 몸짱 소방관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선 건데요. 박수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화보 촬영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다름 아닌 소방서. 주차장 한켠에 까만 장막만 쳐놓았을 뿐인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모델로 나선 소방관들의 얼굴에도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이들은 화상 환자를 도울 달력을 만들기 위해 쉬는 날도 반납했습니다. 화재 현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그 화상 환자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도와주기가 힘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달력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체력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른바 몸짱 소방관으로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려 19kg을 뺀 소방관도 있습니다. 일단 화재 현장에 투입되면 지치지 않고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단 그리고 수압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악력이라든지 팔의 힘이 중요합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몸짱 소방관 달력은 지난해 한 달 만에 13,000부가 넘게 팔리며 기부금 9,500만 원으로 화상 환자 23명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내년도 몸짱 소방관 달력은 앞으로 2달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서울시가 내년에 청년수당 대상자를 5,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예산을 150억 원으로 늘려 내년에 청년수당을 5,000명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3,000명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올해 편성한 예산 20억 원은 전액 철회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창조경제 사업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기업을 비틀어서 추진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많은 청년들이 공분한 이유 중 하나는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일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새로 나온 책을 임은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선사하는 마술사,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자동차 정비사, 거리에 상쾌한 아침을 준비하는 환경미화원, 공부를 잘해야 또는 좋은 직장을 다녀야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을 깬 소도시 청춘 43명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해서 즐거운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는 혼돈스런 사회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일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푸엘 교수는 일견 진부해 보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동양 철학에서 찾습니다. 하버드 최고 교수상을 받은 그는 일상에서부터 사소한 변화를 이끌어내면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분석해온 저자는 중산층 몰락 이면에 기업과 로비스트에 휘둘리는 정치권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M4 세대와 흑수저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10여 년 동안 가정폭력 문제를 상담해온 저자는 가정폭력이 개인이 아닌 가부장제 사회와 성차별적인 가족제도에서 비롯된 사회 병폐라고 지적합니다. 뿌리 깊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유지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임은진입니다. 매주 금요일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아마 이분을 보시면 뭔지 바로 아실 겁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표창원 의원인데요. 원래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파일러입니다. 표 의원은 경찰대 교수 시절에 각종 범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곤 했죠. 이제는 각종 영화, 드라마에도 단골 직업으로 등장해서 낯설지 않은 직업,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하면 어릴 때 봤던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사이코패스인 렉터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조디 포스터가 떠오르는데요. 올 초에는 드라마 시그널에서 이재훈 씨가 프로파일러 역할을 또 맡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프로파일러들이 범죄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인 프로파일러는 수많은 범죄 기록을 통해서
통해서 범죄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맞춰서 범죄자를 찾습니다.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뜻의 단어의 원뜻은 윤곽을 그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범죄의 윤곽을 그려서 범죄자를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프로파일러는 남들이 지나치는 단서에 주목해서 사건을 해결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인 형사나 과학수사관들과는 뭔가 차별화된 수사 방식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프로파일러는 사건의 기본 단서인 범행 시간, 장소, 범행 방식, 또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분석해서요. 범인의 연령대나 성별,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론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범인의 성향이나 습관을 분석해서 은신처나 도주 경로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네, 만난 적도 없는 범인의 습관이나 성향을 파악한다.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프로파일러는 범인을 잡는 방향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고요. 범인이 체포된 후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 전공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범인을 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거나 다른 추가적인 범행을 했는지 여부도 밝히기도 합니다. 또 신문 과정에서 이들의 말과 행동을 상세히 기록해서요. 사건을 유형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주요 업무인데요. 이렇게 놓게 되면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에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학문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런데 사실 한국의 프로파일러 역사는 그리 길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파일러가 부각되기 시작한 건 유영철 사건부터인데요. 전에 없던 이례적인 연쇄살인이 발생하면서 범죄의 동기를 밝혀내야 했던 거죠.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범행 동기 역시 단순한 원한이나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오페산 터널 총기 사건에서도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었는데요. 편집증적인 사고를 가진 비사회적 성향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들 얼마나 되나요? 네, 2000년 초반부터 등장한 프로파일러는 2005년부터는 특별 채용을 통해서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프로파일러는 국내에 약 40명가량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경찰 공무원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나 경찰서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학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범죄를 수사하는 분들 중에 또 과학수사대도 있잖아요. 이건 프로파일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요원이 범죄자의 DNA나 지문처럼 생물학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면 프로파일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건의 저변에 깔린 범죄자의 심리를 탐구하는 건데요. 증거가 없거나 반대로 증거가 너무 많아서 범죄자를 추정하기가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프로파일러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경찰이 돼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 수사 요원이 범죄 분석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공채를 통해서 프로파일러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아닌 사람도 이 특채를 통해서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임상 심리학자 가운데 프로파일러로 채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로 특별 채용된 사람 가운데는 학부에서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후에 심리 분석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고학력자가 많다고 합니다. 경기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은 대학원 과정에 범죄 심리학 과정이 개설돼 있습니다. 채용이 되면 모두 경찰학교에서 6개월 동안 교육 과정을 거쳐서요. 각 기관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프로파일러 직업적인 면에서 앞으로 전망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이렇게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경찰들도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이런 전문 경찰의 대표 주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력범죄, 지능범죄, 묻지마 범죄도 많아지면서 프로파일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요. 앞으로의 채용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프로파일러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범행의 동기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요즘 정말 왜인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의 동기를 밝히고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유능한 프로파일러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